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도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어제 SK온이랑 이제 수주공식 계약이 나오고 나서, 매도 물량이 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제가 댓글로도 충분히 느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은 수주 공시가 나와도 주가 안 오르는 거는 레전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세론이 나왔는지, 이걸 셀온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수주 공시 이후에 세론?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량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함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기존에 억눌려 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 신뢰도를 좀 많이 잃은 상황이어서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수급적인 이야기를 풀어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리포트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이 5개는 제가 전부 다 읽어봤어요. 과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이제 똑같나?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나? 증권사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고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내용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의 매출 성장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제 제가 SK온 이 수주공시 나오고 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공시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오늘 네, 영상 꼭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수주공시 이후에 한 6%까지도 상승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이전에 있었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좀 출회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기관 쪽이랑 외국인 쪽에서 이 쇠론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걱정할 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물량이 나온 것은 시장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물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매출 그 폭이 좀 늘어나는 것은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부터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가 단결적 양극재가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는 미드니켈이 중심적으로 좀 납품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이 당연히 하이니켈 쪽이 가격이 좋아서 26년도에 반영이 되는 매출 비중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K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납품이 되는 이 국내 완성차 OEM사는 현대차죠. 현대차. 자, 이 현대차에 납품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가 현재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량 목표치가 거의 한 380만 대 정도 돼요. 380만 대. 이거를 이제 물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양극재로 좀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이제 LNF가
LNF가 이 SK온을 통해서 현대차에 납품이 되는 이 양극재 비중이 20%에서 대략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꾸준히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추가적인 수주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 수주. SK온을 통해서 납품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아마 북미 쪽으로 납품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그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좀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 양극재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필요로 하게 되겠고, 그러면은 이 SK온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NF가 이 셀메이커 기업들 외에도 완성차 OEM사들이랑 이제 계속해서 접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추후에는 이 현대차에 직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은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0% 원자재 사급 구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 사급 구조. 이 사급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SK온에서 이 계열사를 통해서 원자재를 대량 구매해서 이 협력사, 즉 LNF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서 실적 변동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고객사의 사급 구조인 만큼 매출과 이 이익 안정성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LNF 측에서는 우리가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LNF는 최근까지 그리고 2분기까지도 아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이 바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SK온에서는 사급 구조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리스크는 줄였다. 좀 완화됐다. 좀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SK온을 통해서 이 수주 공시가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수주 공시뿐만 아니라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면은, LNF가 계속해서 꾸준히 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던 게 결과를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배터리 3사와 그리고 OEM사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현대차를 뚫어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고, SK온과도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그 테스트에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수주 공시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이후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SK온이랑도 원래는 그 납품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SK온의 비중이 적었을 뿐이지, 원래도 SK온과 그 거래는 하고 있었어요. 거래는 하고 있었지만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이번에 장기 공급을 통해서 앞으로의 좀 좋은 협력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은 데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 SDI예요. SDI. 이 삼성 SDI와도 그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을 한 건 아니지만 삼성 SDI와도 이 거래를 했었어요. LNF가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중 자체가 정말 극수량이라서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와도 이제 거래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 SDI와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삼성 SDI와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현대차랑 합작 법인을 또 만들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우리가 지금 이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편중된 매출 비중이라던가 테슬라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이 테슬라 악재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고객사를 통해서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이게 매출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LNF 자체에서도 현재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면서 뭐 양극재는 이제 당연히 기술력의 인정을 받아서 뭐 테슬라라던가 현대차라던가 뭐 LG 에너지솔루션, SK온에도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는 거겠지만, 그걸 그 외에도 이제 전구체라던가 아니면 뭐 음극재, 뭐 LFP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는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뭔가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게 이제 숙제가 많다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다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매출처를 확보를 하면서 장기 수주를 계속해서 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숙제들이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온을 통해서 그 다음은 삼성 SDI 쪽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납품을 진행을 하는,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납품이 나올 수 있는 거, 어제도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6월 달부터 이제 아마 공급이 진행이 될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향 공급이 진행이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국내 오창 공장과 그리고 미국 이 애리조나 4680 원통형 배터리 이 향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6월 달에 납품이 되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오창 공장에 납품이 될 것 같은데, 원래 옛날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국내 오차항 공장에 납품이 되는 양극재는 LG화학 쪽에서 납품을 진행을 하고, LNF는 이 애리조나 북미 쪽에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되는 것에 이 LG화학과 같이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최근에는 국내 오창도 이제 납품이 진행이 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할 거다. 수주 공시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NF 주주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LNF는 확실하게 수주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오천 공장과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의 4680 원통형 배터리 향 수주 공시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좀 지연이 됐었던 유럽의 엔사향 하이니켈 양극재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이니켈 양극재 하면은 LNF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LNF를 좋게 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아무튼, 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LG랑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플러스 이 현대차의 합작사양 하이니켈 양극재,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나소닉 향 이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파나소닉.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사실 확실하게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은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최근에 이제 4680 배터리를 가장 빨리 탑재할 이 완성차에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거를 우리가 추론을 했을 때 GM이라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GM이라는 이제 추론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GM이 아닐 수도 있어요. GM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이 됐었던 레퍼런스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GM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아까 삼성 SDI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 SDI. 이 삼성 SDI랑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만약에 이 GM이 확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최수환 대표가 얘기했던 그 완성차가 과연 이 GM이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 쪽에도 납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SDI랑 GM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F가 삼성 SDI를 통해서 GM에 납품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이 GM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완성차, 그 A라는 완성차, 납품 예정인 그 완성차 업체가 그 배터리 내재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체 생산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GM이 자체 생산하는 물량으로 전기차에 그 물량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납품하던 업체들은 계속 납품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LNF가 테슬라에 직납을 하잖아요. 그쵸? 테슬라에 직납을 하는데, 테슬라에서 이 4680 배터리를 만드는 게 쪼달려서 이 물량이 안 되니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도 얘기를 하고 파나소닉한테도 얘기를 해서, 야, 너네 4680 배터리 좀 빨리 만들어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얘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LNF가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슬라에 직납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유통이 되는 이 경유지를 통해서 결국에 최종 그 납품사는 테슬라가 되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똑같습니다. 이 GM이랑 이 삼성 SDI랑.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GM이 맞다고 한다면은 GM에도 직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삼성 SDI, 이 GM에 직납을 하게 되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GM에서도 믿고 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이 LNF가 그만큼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GM 쪽에 직납을 하게 되면은 삼성 SDI에도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은 최종적으로 어디? 이 GM으로 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렇게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LNF가 앞으로 나올 수주 공시라던가, 그리고 LNF의 최대 단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이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 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던 이유가, 저밸류를 받고 있었던 이유가, 이 매출 편향이 심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이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해소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이 LNF의 성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아무래도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LNF의 연간 그 생산 캐파를 좀 살펴보면은, 자, 보시면은 잘 보이시죠? 이 LNF의 연간 생산 캐파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23년도 대비, 아니 24년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20만 톤인데 지금 26년도만 돼도 2배로 뜁니다. 20만 톤에서 40만 톤까지. 2배 성장이, 이제 캐파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출하가 됐을 때, 이 물량이 늘어났을 때 매출 성장 또한 확실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확실하게 좀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26년도 그리고 27년도 가면 갈수록 매출 성장은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뭐 전구체라던가 뭐 LFP, 그리고 그 고전압 미드니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미드니켈 관련해서도 충분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쓰비시랑 지금 음극재도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결론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이 LNF의 저평가론, 이 정말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맞다. 타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매수해서 내가 뭐 한 달 안에 3배, 4배 이렇게 수익을 보겠다. 절대 그렇게는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장기적인 부분을 봐야 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2020년도, 뭐 2021년도 뭐 5만원, 7만원 이렇게 물량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냥 뭐 이런 변동성이겠어요. 뭐 그냥 장기 투자 하시면서 그냥 꾸준히 지켜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 구간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입 타점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되고 봐야 되는 구간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점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현 시점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이 저점에서 잡으셨거나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는 이 박스권 구간, 잠시만요. 클릭이 안 되냐. 네,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매매할 수 있는 구간들은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들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 도달하는 시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들, 이 구간들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거나 이 종목을 바라보거나 이런 시점은 내가 어느 시점에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부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계신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적용을 하셔서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수급은 큰 이탈은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이저 수급 이탈 있으면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22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 꼭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이동하시면서 잠깐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자기 전이라던가 이런 때 이제 한번 20분 영상 쭉 보셔서 많은 내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은 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